자, 안녕하세요. 네, 팩트로 때리는 아제트입니다. 자, 오늘 마지막이에요. 이제 마지막으로 팩트 폭격입니다.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것 또 한 가지가 제가 제시해드리는 공부법이 이제 문제를 많이 풀지 말라. 닥치기 하고 빨리빨리 넘어가라. 이걸 얘기하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불만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. 왜 그거에 대해서 불만이 그렇게 많으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문제풀이 안 하면 안 된다. 네가 뭘 아냐. 네가 20, 맨날 얘기하는 게 그거죠. 니는 28이니까 그게 됐지만 29에서는 안 된다. 참, 내가 왜 그분들 그렇게 자신감 갖고 얘기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. 자, 제가 문제 풀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. 시간 남으면 풀어보셔도 됩니다. 시간이 남아돈다. 많다. 시간 많다. 하루에 10시간씩 공부할 수 있다. 문제 푸셔도 돼요. 풀어보셔도 됩니다. 근데 제가 제시해드리는 공부법은요.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공부할 시간이 없는 분들을 위한 거예요. 그러니까 시간 많은 분들은 하루에 뭐 10시간이든 20시간이든 공부할 수 있다. 그런 분들은 이론 공부도 하고 정리도 하고 기본서 뭐 10회독을 하든 20회독을 하든 하셔도 돼요.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공부법은 직장 생활 병행하면서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공부할 시간이 없는데 1, 2년 만에 합격하고 싶다. 그러면 시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써야 될 거 아니에요. 최소한의 시간을 최대한의 효율을 거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 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. 문제를 많이 풀어볼 이유가 왜 없냐면요. 문제를 많이 풀면 그런 유형의 문제에는 익숙해져서 강해질 수 있어요. 근데 조금만 바꾸면 못 풀게 돼요. 그래서 문제를 많이 풀어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. 물론 이제 문제의 유형이 바뀌고 새로운 형태로 많이 나오게 될수록요. 그럴수록 기본기가 중요해요. 기본 이론이 탄탄하게 하고 충분하게 이해를 하는 게 닥치고 암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. 이해를 하는 게. 자, 지금 제가 요 영상 올리면서 같이 올리는 게 조금씩 같이 올리는 게 이해를 돕기 위한 거. DTI하고 LTV 이해하는 부분이라든지 뭐 무주물 유주물 이런 거 이해하는 부분이라든지 뭐 동시 이행의 항변권 이런 거 이해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지금 제가 올려드리고 있는데 저는 이해를 중심으로 해요. 암기를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. 이해만 잘하면요. 어떤 유형의 문제가 나와도 다 풀 수 있어요. 뭐 물론 이제 진짜 한 5%에서 10% 정도는 듣도 보도 못한 문제가 나오거든요. 틀리면 됩니다. 틀려줘도 돼요. 그런 거 틀린다고 합격하는데 전혀 문제 없습니다. 틀려줘도 돼요. 틀리라고 내는 문제 다 틀려도요. 맞추라고 내는 문제만 다 맞추면 맞출 수 있습니다. 떨어지는 분들은요. 맞추라고 내는 그 문제를 못 맞춰서 떨어지는 거예요. 그러니까 문제 많이 풀어볼 필요가 전혀 없어요. 문제를 많이 풀면 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가 그냥 공부할 때에 비해서 문제를 풀면 내 머릿속에서 이 지문 자체가 맞는 지문인지 틀린 지문인지를 모르는 상태로 받아들이게 돼버려요. 그리고 나서 나중에 풀이 과정 할 때, 이게 틀린 지문이었구나, 이런 걸 알 수 있긴 한데, 그 과정에서 머릿속에서 혼동이 와버려요. 나중에 똑같은 지문을 봤을 때 그 지문이 맞는 지문이었나 틀린 지문이었나를 모르는 상태로 가버리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문제 풀이는 최소한만 해야 됩니다. 최소한만 해야 되고, 그래서 가급적이면 맞는 지문만 보고 바른 이론만 머릿속에 집어넣는 게 훨씬 좋아요. 그래서 8월, 9월 이때 공부할 때조차도 10월까지도 마찬가지예요. 문제풀이 시간보다는 이론을 보는 시간이 2배, 3배는 더 많아야 돼요. 이건 학원하고 반대죠. 학원은 문제풀이를 많이 시키거든요. 문제 익숙해지러 가는 거예요. 그게 옛날 방식이에요. 그거는 옛날 문제은행 방식 때는 통했던 방식이에요. 10년 전, 15년 전, 20년 전 그때는 통했던 방식이에요. 지금은 안 통하는 방식입니다. 근데 계속 학원에서 그거 시키고 있다니까 왜 그 짓을 하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. 자, 물론 그건 있습니다. 문제풀이를 할 때 동형 모의고사라고 해가지고 실제 시험하고 똑같은 조건 내에서 똑같은 문제를 풀게 하는 거죠.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많이 안 쳐봤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시간 개념을 이렇게 시험 칠 때 시간 개념을 좀 맞추기가 힘들어요. 그러니까 80문제를 100분 내에 풀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문제를 푸는 시간이 괜찮은지 아닌지를 본인 스스로 알기가 힘든 부분이 있어요. 그걸 위해서 모의고사를 치는 겁니다. 그래서 모의고사를 서너 번 정도는 치긴 해야 돼요. 치긴 해야 되는데 그걸 너무 많이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. 너무 많이 하면 오히려 몸을 피곤하게 만들어요. 문제 푸는 게 되게 피곤하거든요. 체력 소모를 많이 해요. 근데 그게 머릿속에 내 공부를 하고 새로운 지식을 집어넣는 데는 거의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.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는 도움이 돼요. 근데 내가 얼마나 아는 것도 없으면서 그 짓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. 자, 문제를 푸는 거, 직접 푸는 건 언제부터는 해도 되냐면 어떤 상태에서 어떤 문제를 풀어도 내가 성적이 60점 이상이 나온다.
10문제 중에서 적어도 6문제, 7문제 이상은 맞출 수 있는 상태가 되면 그때는 푸셔도 됩니다. 근데 10문제를 풀었는데 5문제, 6문제는 틀린다. 그러면 그렇게 문제풀이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. 오히려 방해만 됩니다. 공부하는데 방해만 돼요. 그래서 충분히 이론을 좀 쌓고 기본기를 쌓고 난 이후 거의 한 10월 초, 10월 중순쯤은 문제를 직접 좀 풀어보셔도 됩니다. 근데 그 이전까지 뭣도 모르고 알지도 못하면서 문제 푸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. 3월, 4월, 5월, 6월 사이에 2차를 시험 모의고사를 치는 건 아무 의미가 없고요. 5월 이전에 1차를 시험 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. 모의고사를 치는 건요. 1차 시험도 5차, 6차 제가 그거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. 모의고사조차도 다칠 필요가 없습니다. 한 서너 번만 치시면 충분해요. 그러니까 왜 그렇게 문제를 풀고 싶어해요? 문제 풀면 뭐가 되나요? 알지도 못하는 문제 그 푸는 게 도움이 되나요? 아무 도움이 안 돼요. 그러니까 기본기를 쌓아야 돼요. 기본기를 튼튼하게 해서 이거를 충분히 쌓아놓고 나면 확장되는 어떤 문제도 풀 수 있게 됩니다. 진짜입니다. 그래서 쓸데없이 너무 많은 문제 풀지 마시고요. 학원에서 문제 풀려고 하든 뭐라고 하든 상관없습니다. 그런 거 다 신경 쓰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거의 한 8월, 9월까지는 이론에 집중을 하고 문제풀이는 최소만 하고요. 답치기 해가지고 빨리빨리 넘어가는 게 훨씬 낫습니다. 훨씬 효율적으로 시간을 쓸 수 있고요. 1, 2년 내에 빨리 합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. 자, 팩트로 때리는 아제트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답치기에 대해서는 더 말씀 안 드릴게요. 이거 댓글이 하도 많이 올라와가지고 쓸데없는 댓글이 하도 많이 올라와서 진짜 답답합니다. 참고로 대부분의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답치기를 씁니다. 중고등학교 때도 마찬가지고요. 그 뒤에도 마찬가지고 답치기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. 그렇습니다.